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선물거래 특성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거래 특성은 우리가 선도거래하고 선물거래 이제 개념은 똑같지만 다른 점이 이제 그 선물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선도거래는 거래 당사자끼리 알아서 거래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선물거래의 특성 첫 번째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거래 조건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도 뭐 한 번 거래할 때 10주씩 거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가격도 9,990원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나는 9,992원에 거래하고 싶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 그 10원 단위로 거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5천원에서 만원 사이는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표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청산소는 이제 결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청산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 한 부서로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금과 일일정산이 나오는데요. 자, 이 증거금을 갖다가 우리가 저기 좀 이해를 하려면, 일단 먼저 이제 그 선물 거래를 갖다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그럼 주가지 선물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그 선물 거래 종류에는요, 통화 선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선물도 있고, 혹은 상품 선물, 그 다음에 또 주가지 선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 가장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게 주가의 선물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오래된 강의 노트 그 3페이지 정도 보시게 되면 주가지수 선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지 선물 같은 경우는 바로 주가가 내가 내 주식을 샀어요. 그럼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주가가 오르면 괜찮은데 내리면 이제 내게 손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리면 손실이니까 주식을 갖다가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리면 내리면 이득이 발생하는 주가지수 선물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매도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면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주식을 매도했는데 떨어져요. 그럼 뭐 괜찮죠. 근데 주식을 매도했는데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손실이죠. 따라서 이 손실을 우리가 좀 줄이기 위해서는 올라갔을 때 이득이 되는 그런 어떤 상품을 거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가의 선물 매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입했을 때는 선물에서는 매도하고 주식을 매도했을 때는 선물에서는 매입하는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거래를 하죠. 예. 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지 거래라고 합니다. 해지 거래. 해지 거래입니다. 여러분들 그 3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 유형이 나오잖아요. 이게 해지 거래고 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이념 회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회피하기 위해서 즉 변동성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해지 거래는요 바로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 포지션. 그래서 매입했으니까 매도했으니까 매입입니다. 투기 거래라고 한다면 투기 거래. 투기 거래는요 이런 거죠. 주식도 매입하고 선물도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그냥 앞으로 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으니 주식도 왕창 사고 주가의 선물도 매입을 해가지고 한번 돈 크게 벌어보자. 이게 바로 투기 거래. 투기 거래는 한쪽 포지션에만 이제 그 배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익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차익거래는 뭐, 그, 고평가된 것은 팔고, 저평가된 것은 산다. 뭐, 이런 거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차익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선물 거래에 그, 할 때, 선물 가격을 구하는 그 공식을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그 선물 거래 가격에 뭐라고 할까요? 예, 시장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가격을 갖다 우리가 좀 이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주식을 거래할 때도 고평가, 저평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가격을 우리가 구해봤죠. 주식 가격은 뭐 배당 평가 모형으로 구한다든가 뭐 해서 어쨌든 뭐 주식 가격을 구합니다. 그 주식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그 가격이 그렇게 해서 구한 가격이 뭐 그 실질적인 가치 혹은 뭐 장부 가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 것과 시장에서의 가격을 갖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비교를 해가지고 그 차이를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이익을 갖다가 챙기는 게 바로 이제 차익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물도 그 선물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구하고 그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그 차익을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게 차익거래고요.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요, 뭐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서울이 있고 근데 부산이 있다면 만약에 서울에서는 삼성전자가 100원인데 부산에서는 120원 한다라는 겁니다. 요 두 개, 즉 거래소가 서로 다른데 이렇게 가격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은 사고 부산은 팔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이 이제 그 성정되기 때문에 이 100원과 120이 서로 다르다면 결국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져서 예, 일정한 가격으로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산에서는 팔아야죠. 어차피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서울에서는 사야죠.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얻는 게 바로 스프레드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주가지 선물 이야기 하려다가, 뭐 거기 밑에 나오는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 유형까지 그냥 설명을 해버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주가지수 선물을 거래하게 되면요, 거기 여러분들, 거래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기초 자산이 필요합니다. 주가지수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요, 대상 지수 혹은 기초 자산이 필요한데, 주가지수 선물에서의 기초 자산은요, 코스피 200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그 지수 아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700개가 넘는 그 종목이 거래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0개를 뽑아가지고 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코스피 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게끔 그게 바로 이제 주가의 선물의 그 대상 그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 기초 자산에다가 무엇을 곱하냐면요, 50만 원을 곱합니다. 50만 원을 곱하는 이유는 이 정도 곱하니까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거래소에서 임의대로 그냥 정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도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거래하듯이 선물도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이렇게 거래합니다. 이거 이제 계약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코스피 200을 이제 거래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여기다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선물을 매입했다고 칩시다. 주가의 선물 매입했어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하나 보죠.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몇 포인트냐면 100포인트라고 합시다. 아니 100포인트 말고 200포인트라고 합시다. 200포인트. 되게 이제 그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은 한 200포인트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50만 원을 곱해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 계약만 계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주가지 선물 시장에 가가지고 주가의 선물을 매입하기로 했어요. 매입. 그러면 200포인트 주가지 코스피 200포인트니까 200포인트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억이 됩니다. 그럼 나는 1억 원어치를 갖다가 매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코스피 200 지수가 200포인트였던 게 220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50만원 곱하기 한 계약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억 1천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나는 1억을 투자했더니 1천만원을 번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180포인트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50만원 해서 한 계약하게 되면 9천만원이 되고 나는 따라서 마이너스 1천만원을 갖다가 손실이 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주가의 선물 매입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주가의 선물을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이 조건대로 했다면 어쨌든 1억 원어치를 갖다가 내가 매도를 한 거고 매도했더니 220포인트가 됐다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랐으니까 얼마가 손실입니까? 1천만원 손실이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천만원이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을 갖다가 매입하고 매도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손익이 달라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본 이 선물과 선물 거래는요. 그 주가 지수가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린다고 해서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측한 대로 맞아 떨어지면 이득이고 내가 예측한 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손실이라는 거죠. 매입했다는 것은 앞으로 오른다는 이야기인데 오른다고 했는데 올랐으니까 이득인 거고요.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손실인 겁니다. 매도는 떨어진다고 예측한 건데 떨어진다고 했는데 올랐으니 손실이고 떨어진다고 했는데 내렸으니 이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증거금 이야기, 거기 증거금과 일일정산이 나왔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오래 들어온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증거금은 이제 우리는 이거 갖다 보증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보증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1억 원어치를 갖다 매입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1억 원어치를 1억을 갖다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15%만 내면 돼요. 15%. 그래서 1,500원만 내도 1,500원만 계좌에 있어도 나는 주가지수 선물 1억 원어치를 갖다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왜? 보증금이 15%니까. 증거금이 15%니까요. 물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15%이긴 한데, 근데 이제 3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솔직히 1억을 갖다가 매입하려면 15%는 3,500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3천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보증금이 15%라고 요것만 생각한다면 1,500만 원만 있으면 어쨌든 1억 원어치를 갖다가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500만 원만 내고 1억 원어치를 갖다가 매입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220포인트 돼가지고요, 그 계좌의 그 평가 금액이 1억 1,000이 됐어요. 그럼 나는 1,000을 버는 거죠.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00을 번 게 아니라 1,500을 투자해서 1,000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리지. 지금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그 이익을 본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180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나는 1,500만 원 투자해가지고요 1,000만 원을 까먹은 겁니다. 남은 5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가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손익의 그 확대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증거금이라고 보시면 증거금. 예. 근데 이 증거금을 냈는데 그 매일마다 일일 정산을 한다는 겁니다. 일일 정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일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200포인트에 50만원에 한 계약을 했습니다. 1억이 됐겠죠. 근데 만약에 201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면 201포인트가 되면 50만원 곱하기 한 계약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억 50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00을 벌었네요. 그러면 이 500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날 정산해서. 예. 이런 게 바로 일일 정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도 주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그대로 그냥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일일 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거래 당사자끼리 하는 선도 거래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만기 때 가서 그냥 보는 거죠. 그때마다 정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증거금과 일일 정산인데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를 갖다가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대 매매를 해야 됩니다. 반대 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선물 거래를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래를 갖다가 끝내고 싶으면 그냥 선물 거래를 매입했다면 반대니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전매라고 하거든요.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컴퓨터 인터넷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주가 선물 매입했다. 근데 거래를 종결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옆에 큰 단추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컴퓨터 상에서 예. 그걸 갖다가 꾹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입했으니까 매도라고 전매라고 하는 그거 갖다가 클릭하시면 거래가 종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 매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선도와 선물거래 비교가 나오는데요. 뭐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물거래는 당연히 동그라미 1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청산소에서 이제 결제를 하고 선도거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됐고 증거금을 요구하고 일일 정산이 있고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거래가 청산이 가능합니다. 선물거래는요. 선도거래는요 만기 때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만기 이전에 내가 막 거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끝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래 상대방에 연락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뭐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그 계약한 대로 만기 때까지 거래를 갖다가 이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선물은 거래소에서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뭐 거래하고 싶을 때, 거래를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쟁 매매입니다. 우리 그 주식 시장에서는 경쟁을 하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주식을 거래한다 그러면 나는 이 A라는 주식을 10,000원에 사겠다. 근데 뭐 다른 사람은 그럼 나는 9,000원에 사겠다. 누구는 또 나는 11,000원에 사겠다. 이렇게 막 써서 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쓴 사람에게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쟁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채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 매매는 이제 거래 상대방이 있잖아요. 거래 상대방밖에 없잖아요. 너와 나. 그러니까는 경쟁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 아까 증거금 1,500만 원만 내고 1억 원어치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1,500만 원만 내고 1,000만 원을 벌거나 1,000만 원 손실 보거나 이랬었었죠. 이게 바로 이제 손익이 확대되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니까 이제 선물거래 종류가 나오는데요.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환율을 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 선물은 어쨌든 외환 시장에서 환율의 어떤 변동성을 줄이고자 거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선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즉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채권 가격이죠. 그래서 채권 가격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니까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채권 가격의 변동성을 갖다가 좀 줄이거나
어떤 없애고자 하는 그 거래가 바로 이제 금리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통화 선물하고 금리 선물은 간단하게 개념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거래할 때는 이제 주가지 선물을 많이 거래하거든요. 이제 주식 투자하거나 할 때. 주가지 선물 아까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개념들을 갖다가 잘 이해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